파이널 포인트 세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25bp 인상을 선택하면서 기준금리는 3%대 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을 선택한 이유는요.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이 지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 내수 또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물가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라고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실질적으로 근원 물가는 2%대 중반을 좀 웃도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물가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성장률 역시나 깜짝 상향 조정한 것으로 이번에 확인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 2.6%에서 3.3%로 내년에는 2.1%에서 무려 2.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이유 역시나 반도체 수출로 인해서 기업들이 돈을 잘 벌 것이고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결국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반도체 기업들의 영향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 또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호실적 다들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높아진 눈높이를 훌쩍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매출은 962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06%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시장 예상치를 40억 달러가량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데이터 센터형 매출이 890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하이퍼스케일러들 역시나 실적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 외에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국가 단위의 그러한 계약 역시나 매출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0% 이상의 성장률이 1년 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게 이번에 또다시 확인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시장에 놀랐던 건 2028년도 회계연도 매출 성장률이었는데요. 이번에 엔비디아는 시장이 45%를 기대했던 것을 훌쩍 웃도는 70%의 성장률을 제시하면서 이 70% 역시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뜨겁다는 게 확인이 되면서 오늘 반도체 대형주들뿐만 아니라 소부장까지도 오늘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줬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ESS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2차 전지가 날아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글로벌 ESS 시장이 2023년과 35년간 무려 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만큼 확장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역시나 그 파이를 조금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이 전력망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중국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이 국가 비상사태 안에 단순하게 전력망 시스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ESS까지도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ESS 3차 입찰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기존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내에서도 호재가 만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는 디스플레이 지분을 매각하면서 4조 이상의 현금 확보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마련한 재원을 북미 ESS에 투자할 것이라는 그런 시장의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ESS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 오늘 주가에 반영됐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이끌었던 시장이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세가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